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해외 자료에서 측정을 했을 때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가는 한국인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 학생이면 학생, 행복한 학생의 삶을 살고 있니? 그리고 직장인들 과연 출근하고 지금 생활하는 게 만족스럽냐? 그러니까 노인의 빈곤율도 높고 노인 역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왜 이렇게 한국이 못 살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 질이 떨어질까요? 유난히 한국인들이 강한 게 뭐냐면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규칙, 법,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 이게 통칭하면 규칙이겠죠. 어떤 규칙을 벗어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집단적으로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 틀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독특한 사람에 대해서 왕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포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성이 낮아요. 그리고 유난히도 법을 안 지키는 걸 너무 우리가 죄악시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 법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관습, 지금은 많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어떤 윤리적인 성리학적 관점,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 관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인들을 지배해 왔죠. 이런 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 과연 사회가 유지될까? 당연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 법이, 규칙이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은 억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되기가 힘들어지는 경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리학이든 법이든 관습이든 규칙, 이런 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지배층의 논리입니다. 지배층. 지배를 하기 위한 논리인 거죠. 왜? 성리학. 우리는 신분 사회니까 너희들은 기어오르지 마. 너희가 주어진 그 신분을 수용을 해. 그리고 그걸 기어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아. 철저하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유리하겠죠. 그 다음 사람한테도 좀 유리하고, 중간 밑으로 내려오면 그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통과 기회의 박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듣기 거북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의 법 역시 똑같은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사회 위쪽에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인류 사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과 체계들은 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법과 규칙을 수호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많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영속성을 위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법과 규칙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법과 규칙, 관습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의문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아닐까를 따져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현재 법의 테두리를 너무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사회 구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이 사회가 사실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희생과 그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벗어났을 때 사회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 테두리, 법의 테두리가 편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느낀다면 그 법이란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법을 어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법은 이 사회적 약속이고 우리끼리 다 지키자 한 약속인데 왜 이게 절대적이지 않을까? 법과 제도와 간섭이라는 것은 그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것이지 세월이 흘러갔을 때도 영구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그런 절대적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모시고 무덤을 이렇게 양지 바른 데 묻고 그런 것들이 어떤 후세에 도움을 준다, 그런 문화가, 성리학적 문화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즉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종교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종교 전쟁. 그리고 현재도 종교가 맞지 않아서
해서 분쟁하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랬을 때 법과 관습처럼 종교 역시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굉장한 장점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가 가진 이점을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그 종교가 주는 혜택은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환자들 보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굳건하세요. 그래서 종교 가지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종교 가진 것을 굉장히 우리가 질병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 의지할 바가 있고 어떤 구심점이 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교가 분쟁의 씨앗이 되고 나한테 고통이 된다면 그게 나한테 주는 이점이 많을까요? 해가 많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 체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체계가 제 어릴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그 교육 체계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교실에 가둬놓고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체계, 교육도 일종의 법이라고 합시다. 비슷한 거예요. 그냥 교육 자체가 틀에 맞춰진 거, 지금 현재 뭐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 가는 게 요즘 가장 엘리트 코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뭔가 정답을 빨리 찾아내려고 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다 다 몰립니다. 이것 말고는 답 없어. 사람들 봐. 결국에는 서울대 나와서 공학 박사 한 사람들보다 의사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라고 다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그 틀을 벗어나는 학생들은 낙오자 혹은 부적응자라는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이 사회가 가진 관습, 규칙, 이 사회가 발견해내는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따랐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정답 같거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많이 하는 거, 남들이 옳다라고 검증한 거,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겠죠.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뭔가가 정답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죠. 공부하려면 대치동 가라. 그리고 서울대 가라. 뭐 의대 가라. 그리고 취직을 하려면 삼성에 가라. 대기업에 들어가라. 그 밑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리학적 사고방식의 또 다른 어떤 버전인 거죠. 그 학벌과 사는 지역 이런 거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그 상위 그룹에 속하거나 그렇게 해서 법조인이 됐거나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그러면 그 체계를 옹호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위에 있으면 그걸 옹호하시라. 그런데 내가 그걸 수용하기 너무 버겁고 능력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 그런데 그걸 쫓아갈 필요가 있냐? 계속 의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될 방향은 남들이 우르르 몰리고 비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법과 체계, 종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점을 줄 때는 그것을 취하되 그게 나한테 해가 되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내 발목을 잡을 때는 그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나는 낙오자야, 나는 부적응자야, 나는 이 사회 조직에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낮춰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체계가 주는 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형성된 건지 사회적 시스템이 거기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낙오됐을 때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느슨하게 참여해도 되고 혹은 거기서 한 발 빼서 생활해도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 사회는 약간 벗어난 사람을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거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과 나의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불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 경지에 있기 때문에 꼭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쪽으로 가려고 안 해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다. 좀 시선을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